한국에서 이민을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주로 기술을 갖고 있던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이분들이 사실 여기 와서는 직장 취업하기가 네.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언어 문제가 아마 가장 이제 결핍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우선 직장을 얻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리퍼럴 소스라는 거죠. 예. 뭔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 모든 회계에 보면은 어떤 광고를 보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는 거의 한 7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민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위 사람들한테서 많은 이 사람을 추천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들 정도의 예. 그런 릴레이션십을 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 음.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와서 누가 옆집 사람이 저한테 당연히 소개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뭐냐면은 그 대학을 갔어요. 예. 이미 한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왔지만 여기 와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같이 공부하는 야간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요. 야간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학교 그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처음에 이민을 와서 제일 중요한 거, 직장을 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위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좋습니다. 예. 그 물론 같은 한국 사람들이 추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주위에 여기에 현지에 있으신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그 광고를 보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불과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은 우리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주위에 추천을 받는다면 그 확률이 약 한 70% 정도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이민을 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전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야간에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물론 한국에서 다 배운 거지만 여기 와서 다시 하면서 주위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직장인들입니다. 혹은 학교에서 저 인스트럭터라고 그러는데 선생님들하고의 릴레이션십을 쌓다 보니까 맨 처음에 영어는 좀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를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기회가 돼서 내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을 써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흔쾌히 해주겠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라는 거죠.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현지 생활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나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자신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얻게 될 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부탁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저를 갖다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길입니다. 물론 직장을 얻는 것, 그것만 갖고서도 직장을 얻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에다가 다 이력서를 내시면서 인터뷰 기회가 올 수 있는 확률은 불과 1, 2%도 안 됩니다. 그 1, 2%의 확률이라도 찾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면 언젠가 기회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어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력도 있고 혹은 한국에서 경력도 있고 여기서 배운 그 학력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노출을 시키고 또 추천인들을 소개를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꼭 연락이 합니다. 가장 좋은 소스는 우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슨 직장이든지 꼭 가지시라는 걸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든지. 한 예를 들면 그 한국에서 엔지니어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예. 엔지니어 하시던 분이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직장을 얻기 전에 이 사람 보고 어딘가 무슨 직장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한 예로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그 기름 넣는 게 거의 없어졌지만요. 옛날 같은 경우는 기름 넣는 걸 했다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엔지니어가 얘기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국에서 엔지니어 하던 사람이 어떻게 세속적인 얘기를 권총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거기서 비록 주유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인플로이어는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고용주한테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내용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장이건 내가 비록 엔지니어라도 주유소에서 주유 업무를 했어도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먼저 고용주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대로 이 사람은 내가 들고 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큰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이든지 우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번 직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으로 옮겨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한국에서는요, 그 고용주가 혹은 내 위에 슈퍼바이저가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은 내가 힘드니까 이 사람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얘기로 고춧가루 뿌린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딴 데로 갈 때 못 가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여기서는 참 재밌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간다고 그랬을 때 자기는 비록 지금 따로 사람을 뽑아야 되고 힘든 입장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성실하다면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꼭 해줍니다. 예. 그게 하나의 좀 여기 사람들이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있던 직장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만 한다면 다음 직장을 찾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딴 사람들은 지금 100m에서 지금 옷을 벗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50m 앞에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을 얻는 데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은 뭐든지 한번 하시면은 곧 좋은 결과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성실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정해야 됩니다. 우선 내 단기적으로 향후 1년 내에는 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4, 5년 후에는 뭐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뭐가 될 것이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꼭 성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더 높은 직장에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분 중에서 그 가끔가다 이 한국분들이 숫자 이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그 호텔 같은데 이 맨 처음에 뭐 도어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한 분 얘기를 들으면 맨 처음에 도어맨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야간 시프트에 캐시어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슈퍼바이저가 됐어요.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그 중간에 슈퍼바이저가 되기 직전에 그 주인이 중국 사람으로부터 서양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유명한 호텔입니다. 중국 사람부터 서양 사람으로 바뀌면서 서양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우선 잘릴 대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하지만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하게 잘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직원들하고 상당히 매치가 잘 되고요. 야간에 졸린데도 불구하고 숫자 딱딱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당신이 슈퍼바이저를 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자기 목표가 큰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자기 주인한테, 새 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2주 동안 휴가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알버타하고 빅토리아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호텔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럼 갔다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났는데 다시 연락을 했어요. 자기가 못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2달을 줬어요. 유급 휴가를 줘버렸어요. 유급 휴가 동안 다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는 미안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 나가지 말라. 내가 너 슈퍼바이저 시켜줄게. 해갖고 결국은 매니저급으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호텔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다른 데로 가셨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자기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나 아니면 슈퍼바이저하고 항상 그 친구처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은 역시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윈윈 시츄에이션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제일 큰 문제가 영어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보다는 일종의 그 컬처럴 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요 하다 보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짓발짓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어요. 물론 기본은 점점 늘어나야 되겠지만요.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감싸줄 수 있게 돼 있고 나를 끌고 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 좋은 거는 한국처럼 학연, 지연, 혈연 관계 여기는 그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이 사람하고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서로 코드가 맞는다면 자기 그 직장 생활의 미래는 정해진다고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비즈니스는 뭐 샌드위치 샵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뭐 스모크숍이라든지 좀 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모텔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영어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생활할 때 영어로 디스커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영어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비즈니스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 현금 플로우가 빠른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되게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찾으세요. 그 비즈니스 자체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내가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의 플랜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그로스를 하겠다. 조그만 식품점을 하겠다 하면 그 식품점에 최소한 뭐가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어떤 물건이 그 잘 안 팔리고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손님들한테 어프로치하는 게 좋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기록 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하시던 분들은 와갖고 그냥 들어가서 보시니까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발목 사시다 보니까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이면은 들어오셔서 내가 어떤 그로스를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 비슷한 그로스를 하시는데 예, 한번 가서 일조 좀 해주세요. 자원봉사라고 저희들이 얘기하죠. 짐도 좀 날라가 주시고 그 사람들하고 1시간, 2시간씩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아, 배열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오겠구나. 어디 로케이션이 손님들이 많이 찾겠구나. 어떤 상품들은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상품은 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뭐 한 달을 일해줬다. 아무 돈도 안 받고요. 나는 경험을 쌓는 거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 돈도 안 들이고 사람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좀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씩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인실업인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인실업인협회에서는 지금도 그 한국 분들이 그로서리나 여러 가지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 몇몇 분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두들기시면서 조금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내가 요 지역은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플랜 하에서 들어가신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부터 좀 실수하시는 일, 뭐 쓸데없이 많은 필요 없는 거를 재고를 많이 사놓는다든지 이런 일도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상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종업원들을 컨트롤하는 일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그 종업원들이 우리가 이놈들이 내 돈을 어떻게 빼가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생각을 갖고 의심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좋은 건 뭐냐면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종업원들을 정으로 다스리면요 너무나 그 사람들이 곧 그대로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과거에 알버타 쪽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이쪽 밴쿠버 쪽에 패밀리 레스토랑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그 레스토랑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이 근처에 수많은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그 매상이 떨어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인데요. 여기 BC주에는 5개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분이 혼자 하셨고요. 나머지는 서양 사람 4명인데 이 회사가 전부 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니까 서양 사람 4명은 본사를 향해서 수를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이 한국분은 직접 그 사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회사에서 일종의 프로모션도 해줬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 이분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미국 알버타 쪽에 미국 보더 쪽에 있는 자기네 직영점이 있는데 그걸 맡겼어요. 그걸 맡기면서 매니저가 아니고 그걸 사라. 하지만 5년 내에 천천히 갚아라. 해서 결국 보더로 가셨어요. 재밌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보더에는 레스토랑뿐 아니라 주유소도 있었고 그로서리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레스토랑에 이분들은 원래 레스토랑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갔더니 우선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주방장이 동양인이었다고 약간씩 비토를 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은 부인이 워낙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뭐 하나를 맹기로도 너무나 이쁘게 맹기니까는 불과 일주일 만에 주방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내 플랜은 미래에 유명한 주방장이 되는 것이 원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새롭게 맹기를 해야 되는데 네 기술을 전해달라.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또 하나 재밌는 걸 얘기를 하면은 레스토랑에서 한 케이스였습니다. 동네에 그 조그만 그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국민학교에 지붕이 세가지고요. 펀드 레이징을 했었습니다. 펀드 레이징을 했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장사는 잘 안 되지만 처음에 몇백 불을 딱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 다음날 교장이 감사피를 들고 와서 직접 박아댄 거 있죠. 교장 뭐 수시로 와서 식사하면서
그 손님들을 늘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뛰다가 그 어떤 문을 잘못 열어갖고 알람이 울렸어요. 알람을 끄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불과 2, 3분 만에 소방차가 왔어요. 소방차가 와서 일단은 그걸 다 픽스 시켜줬거든요. 다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커피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싹 돌아보는데 그 교장이 준 감사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더니 우리 애도 이 학교 다닌다. 너희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해줬구나. 고맙다. 원래 소방차 한 번 뜨면 나중에 그 빌이 날라오거든요. 빌도 안 날라오고 모든 일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엄청나게 잘 됐고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를 하면 이분은 그 주유소하고 그로서리 있는 걸 보통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니까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오늘 한 놈 사표 내고 내일 한 놈 사표 내고 그 다음날 한 놈 사표 내고 계속 사표를 내는 거예요. 애들이요. 나는 주유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팔지도 모르고 제품이 한 300가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팔지도 뭐 가격도 모르겠고 애들은 그만두는데 되게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은 맨 처음에 갔을 때 얘네들이 동양인이 왔다고 이제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약간씩 얘네들이 보나마나 우리들한테 힘을 주면은 자기네들이 그만두겠다 이렇게 아마 자기네끼리 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일을 하면서 뭐 콜라도 빼먹고 담배도 갖다 피고 뭐 이러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인이 가자마자 조그만 냉장고에다가 그 콜라 같은 거 다 채워줬대요. 그래서 너희들 필요하면 여기서 꺼내 먹어라. 근데 자기가 보더라도 담배가 한두 개씩 피는 거 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정오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만두고 났는데 사람을 뽑기가 어렵거든요. 불과 한 도시에 600명밖에 안 사는 그런 조그만 도시인데 그 다음날 어떤 놈이 그 어떤 친구가 젊은 애가 이력서를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너 어떻게 여기 자리 줬는 줄 아냐 했더니 그만둔 애가 주인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몇 개 뺏어 먹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도 알면서도 일부러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미안해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그만둔다. 그 대신 내 친구를 소개해준 케이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업 잘하세요. 지금요. 완전히 여기 비추에서 좀 거의 망해 가셨던 거를 지금 알부터 가서 상당히 잘하시거든요. 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업원들을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힘드십니다. 그렇지만 종업원들한테 우리가 가장 좋은 무기가 있어요. 정으로 대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정이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에는요, 그 주인들이 영어도 못하고 이쪽 사회도 잘 모르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주인과 그 종업원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잘 되는 나중에 보면은 다시 걔네들이 전부 다 주인한테 제대로 따르게 되어 있죠. 또 한 예를 들면요, 할게요. 예, 그 몇 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죠. 18년 전에 한국에서 대기업에 과장님을 하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조사를 하셨어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펫샵이라고요. 지금도 아마 한국에서 아직 꽤 유명할 겁니다. 이제는요. 옛날에 여기는 펫샵이 마치 그 고양이나 개를 저희들이 그 가족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펫샵이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환경하고는 틀립니다. 18년 전에는 펫샵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 이분이 펫샵에 처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여러 군데 한분이 하시는 펫샵에 가서 여러 가지 그 노하우도 좀 전수 받으셨고요. 자기가 펫샵을 딱 했을 때 우선 첫째 생각한 건 뭐냐? 이 펫샵의 가장 주요 고객이 누구냐를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동양 사람들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먼저 사람이 들고 있던 매니저를 카운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인이지만 이렇게 뒤에 뒷짐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다 트레인이라고 하는 명패를 달고 돌아다니면서 이 재고 정리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매니저가 저 개밥 하나 가져와 그러면은 이게 그 개밥을 하나 날라다 주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주인이 받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매니저는 옛날부터 있었던 매니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왜 개인이 하는 펫샵을 찾냐면은 그 우리 개가 어떤데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언어가 딸리니까 그건 못하지 않습니까?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서양개하고 동양개하고 또 먹는 게 틀리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매니저를 맡기고 매니저한테 카운터를 맡기고 자기는 재고 정리하고 삐뚤어진 거 똑바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까지 날라다 주라 그러면 그거 날라다 주고요. 손님들이 들어와서 생각한 거는 이 사람은 주인이지 주인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겠어요. 즉 동양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부감을 완전히 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생각할 때 그 개나 고양이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와 고양이가 항상 홀대를 받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개와 고양이가 홀대를 받는 때는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은 보통 여기서는 4번의 그 파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그래서 서양 가정을 가보면 12월 달에 가면 이렇게 이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이 솔 같은 거 있죠. 놓고 촛대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불을 켜요. 그래서 하나씩 꺼봐요.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개나 고양이는 밖에 나가 있어요. 얘네들이요 가족하고 같이 놀던 게 밖에 나가 있으니까는 창문을 긁으면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애처롭게 우는지 모릅니다. 바로 걔네들이 그 불쌍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뭔가 파티를 해준대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때 뭐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삐삐 불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맛있는 케이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물론 우리가 고양이나 개를 위해서 해주려면은 뭐 고양이 밥을 하나 사든지 개 밥을 하나 산다든지 이런 개를 위한 파티를 가족끼리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것저것에서 살 수 있어요. 모자는 딴 데 가서 사야 되고요. 삐삐 부는 건 또 다른 상점에 가서 사야 되고 케이크는 케이크점에 가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완전히 랩을 한 거예요. 하나로. 그래갖고 딱 올려놨습니다. 손님들이 아니 이상하게 왜 그 펫샵에 케이크 들어와 있고 뭐가 랩핑돼 있고 이건 뭡니까 하면은 이건 고양이들과 개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용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딱 하나 사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매상이 옛날에 한 달 매상이 약 10,000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거 한 아이템 하나로.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즉 내 입장이 아니고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왔던 사람이 동양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까봐 자기가 트레이니 마크를 달고 완전히 종업원처럼 돌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혜택이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생각 못했던 우리 가족 중에 이런 개와 고양이를 위한 무슨 파티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걸 못했구나.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비즈니스건 똑같습니다. 어떤 비즈니스건 똑같습니다.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한인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운타운에서 레스토랑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팔고 그만두셨지만은 한인 레스토랑인데 한국 사람들이 오시는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한국 분이고 50% 정도는 다른 나라 민족이에요. 특히 이제 동양 민족들이 많습니다. 한류 연평 때문에 중국 애들이라든지 일본 애들이 가끔 한인 식당으로 오거든요. 우리가 일본 식당에 가보시면은 밥 하나 하면 요만한 공기 주시죠. 네. 그죠? 우리 먹성으로는 이거 못 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밥을 하나 더 먹으려면 공깃밥이 하나 추가되면서 돈을 더 나가야 됩니다. 네. 그죠? 근데 한국 식당에 가면 우리는 약간 넘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많이 먹이려서 못 팔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애들이 왔을 때요. 젊은 애들이 왔을 때 걔네들이 시킨 걸 주고 나서요.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 특별 식품인데 예를 들어서 불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이려고 조그만 접시 딱 하나 그냥 공짜로 줘요. 서비스입니다. 딱 봐서 밥을 젊은 애들이니까 많이 먹잖아요. 그럼 공깃밥 한두 개 더 줘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찌개 같은 것도 조그만 데다 대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하고 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걸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맙습니다. 자기네는 전혀 일본 식당 가서 그런 걸 기대를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충분히 주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놓고 가는 팁이 결국 그 값이에요. 물론 팁은 종업원들한테 들어가는 거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버릴 거를 그 사람한테 줌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리사이클도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꼭 다시 들 거야. 이 집 가면 많이 주더라. 이게 간단하거든요. 한동안 그 비즈니스가 무지 잘 됐어요. 지금은 이제 다운타운에서 한국 입장이 무지 많이 발생을 하고 서로 간의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옛날 초창기에는 그렇게로 인해서 다른 한인 음식점은 전체 그 손님 중에 80에서 90%가 한인 유학생이나 한국 분들이었고요. 10%가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상은 점점 떨어지는데 이 집만은 거의 50대 50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민사회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은 한국 경제에 따라서 교민사회의 경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커다란 영향을 안 받으면서 잘 될 수가 있었어요. 또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데 얼마 전에 그 비즈니스를 파시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서양 레스토랑이에요.
서양 레스토랑인데 전혀 자기는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으로서. 주인이 엊그제도 제 자리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그 비즈니스 하면서 자기가 했던 거는 뭐냐면 술 사오려면 가서 술 사오고 뭐 콜라 사오려면 콜라 사오고 어디 가서 뭐 오더하려면 오더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는 한 게 없답니다. 서양 애들한테 다 맡겨놓고요. 걔네들한테 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만 가서 뒤에다 바둑만 거려주면은 애들이 열심히 한대요. 어떤 애들이 말씀을 부려서 걔가 나가더라도 이 특히 젊은 애들이 여기 우리 한국 분들뿐 아니라 서양 애들도 사실 직장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을 다니거나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어디선가 그 직장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자기가 뭐가 되든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경험이 있어야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파타임이건 풀타임이건 찾으려고 하고 오는 애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스토랑 상당히 깨끗하고 그런 나름대로 이름이 있으면은 많은 애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잘못한다 그래서 그거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고용도 창출해주면서 결국 캐나다 경제사회에 그만큼 이바지할 수도 있고요. 물론 한국 여학생들도 많이 썼고요. 유학생들은 안 되고요. 한국 그 이민자들의 자제분들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그 동서융합도 되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민자들을 민간 외교 사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이거 이민자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건 참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건 혹은 비즈니스를 하시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우선 첫째 말씀드린 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가 되건 직장을 되건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준비 과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정해서 항상 그런 쪽에서 큰 변화 없이 쭉 밀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다면 절대 어려운 나라는 아닙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조그만 이미지라도 우리 서양 사람들, 특히 캐나다 사람들한테 인식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민 생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